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HJ중공업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57%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HJ중공업이 이렇게 좀 낙폭이 과도하게 나왔던 이유는 보시다시피 좀 버텨주고 있었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지금 이탈하면서 이전까지 잘 지키고 있었던 요 11만원에서의 무너짐이 나왔던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1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61선을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장주인 하나오션이 만약에 61선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수렴을 거쳐간다라고 하면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나왔었던 금요일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이 HJ중공업이 이렇게 주가가 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배를 상승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됐던 게 바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직까지 관세를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25%로 맞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치닫고 있냐라면 제가 보시다시피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미 투자 불확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테고, 통화 스와프 없인 한국 경제에 충격을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지금 이제 IMF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 3,500억 달러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전액 현금, 그러니까 달러로 그냥 3,500억 달러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이고,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외화 보유고가 부족하게 되면서 IMF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3,500억 풀 펀드가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이렇게 최근에 추세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말 동안에 좋은 내용의 소식이 나와줬냐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00원대까지 수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달러 환율부터 진정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협상이 잘 되어야지만, 어떤 협상이요? 3,500억 달러에 대한 협상이 잘 되면서 관세 협상이 잘 되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요 HJ중공업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기회의 구간을 포착을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만이 다시 한번 반등이 튀어서 올라올 때 리테스트 구간에서 우리가 평균 단가를 확실하게 낮춰놓고 대응하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냐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세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갈 때도 더 견고하게 받쳐주면서 덜 내려가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앞전부터 영상을 찍어드리는 구간에서 계속 무슨 부분을 강조를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추가 매수로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개인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도, 재매수 타점으로 아니면은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조차가 안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구간에서의,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상승했던 것의 절반을 좀 더 하회하는 구간까지 내려올 걸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이 주식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못 넘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꺾어서 주가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영상을 키셨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3연속 상한가를 가서 전고점을 넘어가고 10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수밖에 없는 HJ중공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 영상을 한 편을 봤을 때 무조건 올라간다고 오케이 기분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가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든 아니면 꺾어서 올라가주지 못하고 찍고 빠지면서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HJ중공업 같은 경우엔 구남수주라든지 MRO에 대해서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5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미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5일선이 꺾이는 지점에서부터는 제가 급등주의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고, 앞전에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움츠러들었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렸던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조금 더 하회하는 구간에서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는 구간이 이렇게 나왔었던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쌍봉의 형태로 진행됐었던 제주반도체,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20선이 깨지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패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튀어 올랐을 때는 평균 단가를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 낮춰놓은 다음에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꺾일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 제주반도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광기 구간이 폭발을 해준 다음에 윗꼬리 운봉이 발생을 했었고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5일선이 이탈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는 급하게 깨주면서 어디까지 21선까지 같이 깨줬던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실 테고, 충분히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주는, 급하게 돌려주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월요일날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를 확실하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낮춰놔야지만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익권에서 대응하실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5일선이 꺾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의 패턴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더라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제주반도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에코프로 같은 케이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상승 때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때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광기 구간이 한번 폭발해준 다음에 무너뜨려 놓고는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아서 나갈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21선에서 지금 터치하고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11선을 지금 종가상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종가상 5일선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윗꼬리 운봉이 마찬가지로 또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윗꼬리 운봉을 띄워준 이후로 급하게 무너뜨리면서 21선을 과격하게 깨줘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대응할 수가 있겠다. 일단 21선이 깨졌던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장상한가 수급을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월요일날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덥석 잡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는지, 그리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이유는, 자, 광기 구간이 폭발한 이후로 5일선을 이탈해주면서 확실하게 이탈해주는 캔들이 이때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조 단위의 종목들이 급등을 한 이후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거의 99%의 확률로 나오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5일선이 이렇게 확실하게 깨진 지점부터는 더 넘어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전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있는데, 바로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때 한번 상승을 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이렇게 두 차례 연출되면서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아서 나갈 때 앞에 있었던 매물대를 한번 찔러놓고 빼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5일선을 타면서, 자, 이때 보시면 시가가 이 21선 부근까지 한번 밀렸었습니다. 이건 워낙에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변수가 많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광기 구간이 터져주면서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캔들이
윗꼬리 연봉으로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었고 5일선을 이탈해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발생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21선을 한 번에 이탈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요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을 확대를 좀 해놓고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상승을 해줬었던 것의 절반 정도를 조금 더 하회하는 구간 바로 이 구간까지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튀어서 올라가는 요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였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5일선을 이탈을 해놓고 다시 한번 그 고점 구간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엔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다가 이때 5일선을 종가상 한번 이탈해놓고 쌍봉을 찍고 쭉 급격하게 무너뜨렸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구간에서부터 어떤 구간이에요? 대략적으로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조금 더 하회하는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지지 시도를 해주면서 21선은 슬쩍 올라탔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평균 단가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물타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셔야지만 이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찍고 빠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물려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단가가 여전히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 평단가까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내가 던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됐을 때는 대응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든 넘어갈 수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평단가를 확실하게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HJ중공업을 추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21선을 하회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꼬리를 말아서 올려주는 도지형 캔들이 이렇게 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장상한과 수급 그리고 그때 터져나온 이슈를 보면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시가를 화벽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낙폭이 좀 더 진행된 상태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쐐기형으로 점점 낙폭이 감소하는 걸 지켜보면서 어떤 선 이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만원 초반대에서 22,500원까지의 범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서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라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마찬가지로 그때 터져나온 내용의 이슈를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잡아갈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매수 타점은 어디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돌파를 해주면서 신고가를 찍어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뺐던 캔들이 이때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돌파 흐름이 나온 이후로 양음양 패턴으로 해서 조정을 예쁘게 받고 있었던 HJ중공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5일선을 타는 것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 8월 6일 날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요. 우리가 HJ중공업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만원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라고 8월 6일 날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점 어디서 안내를 한번 드렸습니까?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케이스에는 첫 번째 케이스에 굉장히 잘 맞는 매매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구간에서 단일가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상승하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었고 투자 경고로 들어가고 나서 4에서 5일 정도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 둘, 셋, 넷, 4일 차에서 21선에서 닿고 마찬가지로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HJ중공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날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상단에 보시다시피 8월 20일이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HJ중공업 뭐라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경고 지정 후에 4, 5일 쉬어가는 패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21선에서 지지 연출해주고 반등 후 눌리는 자리라고 생각돼서 현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13,000원 이하로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13,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드렸고 그 이후로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됐었던 HJ중공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드렸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5일선이 꺾이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종가상 5일선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도 타점 잡아가기로 했었죠. 자 그날이 바로 9월 17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7일 날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HJ중공업이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는 것으로 보여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오후 3시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31,9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매도 타점 안내 드린 이후로 이렇게 좀 낙폭이 심하게 진행됐었던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HJ중공업을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 또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 재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HJ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노려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다 내려온 자리에서는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재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J중공업 이렇게 대응 타점 문자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HJ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 HJ중공업 타점을 문자로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타점 정확하게 잡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튀어 올라왔을 때는 이게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장상한과 수급, 그리고 그때 터져나온 이슈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을 건데, 혼자서 이렇게 타점을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HJ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서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엔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있는데,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하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HJ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를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 받아보실 분들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요거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바로 직전에 여러분한테 약 7,000분 가까이 시청을 해주셨던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서 이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종목명은 정확히 심택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막에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요런 장대양봉 한번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이 심택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좋습니다라고 해서 딱 매집주를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인가요? 별로 매수할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내용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굳이 진행하는 이유조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요 심택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심택 언제 추천 안내를 드렸다고요? 9월 18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9월 18일에 캔들로 가서 우리가 심택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가 9월 18일 캔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심택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 4거래일 만에 26%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에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종목 뭡니까 여러분들? NHNKCP라고 확인이 되실 테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쿠콘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금요일장에 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어떤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이버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관련주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다 보니까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한 종목 포착해서 그 종목을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이렇게 유심히 확대를 해놓고 보자면 굉장히 수상한 구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연출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구간에 딱 도달한 순간 어떻습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완전히 말라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때 당시랑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나는 거래대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들어와서 꼬리에 물려 있었던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세력 물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꼬리가 발생했고 거래대금이 터진 거, 그리고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도달했는데 거래대금이 안 나온 게 왜 도대체 세력 물량이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원리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세력이 여기서 이 꼬리에서 다 던지고 나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지금 들어온 게 세력이 아니라 개인분들이 왕창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개인분들은 뭉칠 수가 없겠죠? 이 구간에서 내 본전이 몇 개월 만에 왔는데,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만에 내 본전이 왔는데 여기서 안 던지고 나간다 개인분들이,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던 종목은 이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만약에 던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말라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구간에서 들어온 것은 누군가의 단일된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건 바로 세력 물량이라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반복적으로 터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계속 이 구간을 반복적으로 찌르고 빼면서 계속 지금 물량 장악을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슈팅을 주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었던 박스가 그대로 여기로 옮겨오면서 레벨업을 하면서 어디 위에 1년선 위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이렇게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물량 장악을 해놓고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영풍재지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영풍재지가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수상한 캔들 흐름이 있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올려치면서 한번 양봉 매집하고 한번 내려치면서 또 음봉 매집까지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돌아서 딱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거래대금이 완전히 말라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상식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개미 투자자가 많이 물렸다라고 하면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도달하는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져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본전이 왔으니까 하면서 팔고 나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완전히 말라있다. 이건 뭐다?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은 철저하게 세력 물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양봉 매집, 음봉 매집 한번 하면서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짜놓고 물량 확보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시원시원한 상승을 연출하면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게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매집했다고 하는 구간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짜부라져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을 연출했었던 게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영풍재지 요런 구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지금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종목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고 딱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 구간이냐면은 12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J중공업으로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120% 수익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복구되는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나중에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딱 공개를 할 겁니다. 어떤 것처럼요? 심택처럼 딱 공개를 할 건데, 여러분들 그제서야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HJ중공업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이 HJ중공업을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하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딱 이 구간까지를 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21선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탈해놓고 다시 한번 어떤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척하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상승 전환을 했던 케이스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진 못했는데, 앞전에도 분명하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월요일장부터는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 중에 5일선이 꺾였을 때는 던지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타점을 다 맞춰드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처음에 거래대금 터지는 거 지켜보면서, 연관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 안내 드리고 나서 5일선 꺾이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잡고 나선 어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또 다시 한번 드렸으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올 때 이 꼬리에서 던지실 수 있도록 대응방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 기술을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60일선 닫고 한번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근거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
당시에 이 고점을 찍었었던 반복적으로 찍었었던 구간이 어디였어요? 3,300원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차례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돌파가 된 이후로는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지지로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딱 그 구간이랑 어디가 겹쳐 있어요?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하회하는 구간이 같이 겹쳐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3,300원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노려갈 수 있다고 짚어봐 드렸었고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됐었던 우리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앞전에 이 4,650원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꼬리를 달고 빠지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정말 한 100개 정도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대로 좀 일치가 됐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헥토 파이낸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하회하는 구간이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캔들을 형성하면서 경합을 벌였던 자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덥석덥석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이자 이전에 있었던 요 매물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헥토 파이낸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유효하게 매수 타점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왔었고 최근에 흐름이 좋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G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 바로 어떤 구간이요? 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경합을 벌였던 자리까지 같이 겹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나리오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21선을 애매하게 이탈해놓고 다시 한번 어떤 거요?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척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요런 양봉 캔들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으면서 요런 캔들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밀릴걸? 22,000원에서 22,500원 사이까지 밀릴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나갈 거다. 지금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혼자서 이렇게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HJ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구간이 월요일부터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는 공유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HJ중공업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 제가 이 실시간 대응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긴급한 타점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